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특별한 말씀 없으면 당분간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고요. 기말 시험만큼은 대면으로 시험을 보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업하는 게 7주 차인데, 하여튼 이제 그 15주 차가 되는 우리 기말 시험 학교 스케줄 나와 있죠. 9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때 맞춰가지고요. 마지막 그 주에 시험 볼 때 기간에는 학교로 오시는 걸로 해서 일단 한 학기 한 번 정도 오시는 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와서 얼굴 한번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험을 비대면으로 하니까 조금 어려움이 좀 있고 그래서 대면으로 하는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당시 시험 보게 되면 이 시험 자료 같은 거를 오픈북, 오픈노트 할 거니까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볼게요. 자, 데이터 모델링. 이거는 우리 교재로 보게 되면 4장 내용이에요. 자,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데 이제 기업에 들어가서 아니면 내가 뭐 프로젝트를 맡아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해 주게 됐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그 설계하는 게 아니죠. 상담해 가지고 그리고 그 어떤 기본 자료를 남겨놔야지 그 다음에 내가 개발했던 자료라든지 하는 것들이 업무 인수인계가 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와 맞춰가지고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모델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구축되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 순수한 코드 가지고 보여줄 수도 없고 데이터베이스의 일부 예를 들어서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 모델링이다라고 하는 걸 해요. 그래서 데이터 모델에 해당되는 거를 일단 구분을 보게 되면 이 크게 크게 둘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하나가 일단 개념적인 설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개념적 데이터 모델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거를 갖다가 이 논리적 데이터 모델이다라고 하죠. 논리적 모델 또 논리적 데이터 모델.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런 물리적 모델은 없냐? 물리적 모델도 있죠. 이거는 물리적 모델은 이 파일 형태가 어떻게 구축되느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 파일의 어떤 포맷이라든지 하는 거와 관련되든지 자료 구조와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물리적 데이터 모델에 대한 거는 굳이 여기서 따질 필요는 없고 그거는 파일 처리나 또 데이터베이스에서 또 자료 구조에서 다룰 부분에서 이 두 가지를 해가지고 이 데이터 모델링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 개념적 모델을 하기 위해서는 이 ER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요. 그래서 ER라고 할 때 E는 entity라고 하는 entity, 그 다음에 R은 relation이에요. 엔티티 릴레이션십 모델이다라고 해서 이걸 다 ER 모델이다라고 하고 요거 가지고 꽤 이 모델링을 하는 걸로 유명해진 대만 분이 있어요. 피터 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루이지애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데서 요걸 해서 꽤 유명세를 그러니까 유명하죠. 그 학교로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델링을 가지고 할 적에는 뭔가 우리 시각적인 모습을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모델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약속이라고 하는 게 주어지고 그 약속에 맞춰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모델로 만들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 모델을 그림으로 나타내서 알아볼 수 있는 것, 이걸 갖다가 ER 모델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ER 모델을 ER 다이어그램이라고 나타내는데 이때 나타낼 때
세 가지 거가 이 안에 ER 다이어그램에 나타나요. 그 중에 하나가 엔티티라고 하는 개체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인데, 이거는 사각형이라고 하는 걸로 그림을 나타내 보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건 뭐 일단 약속인데, 일단 처음에 이 ER 모델하고 ER 다이어그램을 나타냈던 사람이 이 개체는 사각형으로 하자. 그 다음에 개체하고 개체의 관계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과 교수, 그러면 교수라고 하는 개체가 있고 학생이라고 하는 개체가 있다면 그거의 관계가 돼서 지도 관계 또는 이제 학과의 관계, 뭐 이렇게 그 관련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걸 갖다가 관계라고 하는 거죠. 데이터의 그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얘기했던 이 테이블과 테이블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 이거는 말음으로 나타내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객체라고 하는 거에 학생이라고 하는 개체가 있다면 여기는 학생 이름도 있고 학번도 있고 학과도 있고 또 학생의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겠죠. 그런 거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속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속성을 나타낼 적에는 타원으로 나타내자라고 하는 걸로 다이어그램을 그리는데 약속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이라고 하는 거나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가 이그 1대1 관계가 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이 그 약속을 정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걸로 누가 봐도 아, 이거는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걸 판정하실 수 있게 하는 걸 갖다가 이 그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걸로 모델링을 조금 더 구체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개념적인 데이터 모델이 구축되고 나면 우리 실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만드는데 지금까지 우리 이번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 나타내는 거는 그 데이터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냐면 테이블 형태로 나타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관계 데이터 모델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는 테이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근데 과거에 또 이 많이 썼던 데이터베이스, 지금 이제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RDBMS 뭐 이걸로 거의 통일되다시피 했지만 그 전에 이제 그 80년대부터 이 그 데이터베이스 뭐 80년 전부터지만 이 대체적으로 80년대 많이 데이터베이스가 이 기업마다 통용해서 쓰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온 것이 계층 데이터 이 그 모델을 또 상당히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모습은 추리라고 하는 모습의 이제 그 자료 구조 형태를 갖고 있었다. 그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에서의 학회 차원에서도 이 그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모습을 또는 저희 DBT라고 하는 또 그런 이 그 모델링이 정해져서 이 굉장히 또 각광받던 시절이 있어. 그게 이 네트워크형이었다. 자, 어떤 것이 잘 표현될 것인지에 대한 거는 이거 뭐 얘기는 없었지만 데이터의 네트워크 형태도 굉장히 그 좋은 형태의 자료 구조 형태로서 데이터베이스를 나타낼 수 있었는데 이게 점점 이 그 관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걸로 관계형 데이터 모델로 굳혀졌죠. 자, 이거는 어떤 모습이냐면 그래프 구조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또 데이터 모델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배우는 거 이름도 데이터베이스 설계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설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개념적인 데이터 모델링이다가 자,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아래에는 논리적 이거 데이터 모델링 이 두 가지를 합성을 한 것이 데이터베이스의 설계의 모습이 된다라는 점. 결국은 이 그 개념적인 구조를 구체화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나 아니 어떤 모습으로 가게 될 거다라는 점.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이제 제목이 돼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그 모델을 하는 구분은 이렇게 적고 그렇다면 데이터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 그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자. 뭐를 데이터 모델링이냐라고 하는 거, 그 개념적인 모습인데 뭐가 개념적이고 뭐가 논리적인 거냐. 일단 이 그 데이터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이 그 데이터를 컴퓨터 세계로서 옮겨놓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 그 컴퓨터 세계로, 사이버 세계라고도 할 수 있는 컴퓨터 세계로, 컴퓨터 세계의 그 데이터베이스로 옮기는 거죠. 이런 변환 과정을 갖다가 이 그 데이터 모델링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병원이라고 하는 또는 이제 그 항공사라고 하는 현실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이라고 하는 거에 보게 되면 환자에 대한 자료 데이터들도 있고 약품에 대한 자료들도 있을 거고 또 의사들, 의료진에 대한 것들, 직원들에 대한 거 그리고 뭐 자재에 해당되는 것들, 뭐 건물 유지 보수에 대한 것도 다 있겠죠. 자, 이걸 갖다가 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델링을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걸로 이 그 변환을 한다면 그때 그 모델링이 됐을 갖다가 병원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른다. 이제 그래서 병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이런 자료는 병원은 현실 세계에 실제 하는 거죠.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또 돈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들이죠. 거기는 이 그 컴퓨터 세계에서의 그 자료들이 다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자료들이 이 안에 포함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도와주는 얘기가 될 테고, 이 모델링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모델은 뭐냐, 이제 데이터의 이 그 모델이다라고 하는 거는 모델링을 도와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모델링을 지원해주는 또는 도와주는 이 도구를 얘기할 때 데이터 모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결과물을 표현하는 수단 또는 그 이 기구에 대한 것 또는 도구에 대한 걸 갖다가 모델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이 데이터 모델의 구성을 보게 되면 모델 구성을 보게 되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죠.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데이터 모델이에요.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요건데 여기에 구성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이 데이터에 대한 구조가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거를 생각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에 대한 걸 가지고 연산해주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 이 자료들에 대한 제약 조건들이 있어요. 데이터에 대한 거. 이 세 가지들이 합쳐져서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이 구축이 된다. 했죠. 그래서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나타낼 때 이 개념적인 형태로 나타낼 때는 개체와 이 그 개체 간의 어떤 모습을 나타낸다. 그래서 개체 관계 모델, 그래서 ER 모델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낸다. 자, 첫 번째, 개념에 대한 걸로 해서 이거 개체 간의 모델에 대해서 보죠. ER 모델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고객에 해당되는 이제 우리가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걸 배웠으니까 해봤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 잘 들어가는 이 그 요소들이 있죠. 그걸 갖다 속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고객에 해당되는 표를 만드는데 여기 보니까 고객의 이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객의 주소, 연락처, 그다음에 적립금 이렇게 있다라고 하자 이거죠. 그러면 이 전체 이 그 요 한 덩어리에 해당되는 거 고객이라고 하는 거로부터 만들어진 이 부분이 개체 타입이다 그런 거죠. 또 개체 타입이라고 하는 고객의 타입에는 몇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냐면
이름, 주소, 연락처, 적립. 그래서 4개의 요소로 만들어지는 타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이름이라든지 주소, 연락처, 적립금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성이라고 불렀죠. 그다음에 고객, 요게 바로 개체 이름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이 중에 고객 중에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보죠. 그리고 홍길동이 이 어디서 사나 보니까 주소를 보니까 서산시 해미면에 산다라고 한번 보죠. 그리고 전화번호가 010-123-4567이었다. 적립금이 2천이다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이 한 사람에 대한 이런 게 만들어지죠. 그런 거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개체 중에 한 가지 경우수다라고 해서 개체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인스턴스. 이런 것들이 쭉 모여서 뭐가 되냐면 개체 집합이 이루어지겠죠. 그 개체 집합이 이루어지고 데이터베이스는 실제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해주는 부분이 되겠다. 그러죠. 여기 이제 홍길동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사람들도 있겠죠. 차돌바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다. 자,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경우에 그 개념하고 개체라고 하는 개념하고 한번 대응해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개체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 파일이라고 하는 형태에서 보게 되면 개체는 레코드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고객이라고 하는 개체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 고객의 이름 또는 고객의 주소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죠. 그런 걸 갖다가 필드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하나하나 속성 하나하나를. 그 다음에 이런 개체에 해당되는 것들이 모습을 이루게 되는 걸 개체 타입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파일 구체에서는 레코드 타입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홍길동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해당되는 이 자료 이걸 갖다 개체 인스턴스라고 부르죠. 이걸 갖다가 파일 구조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레코드 인스턴스라고 불러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들을 어떤 그림의 형태, 이제 그림 이제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 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속성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속성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을 애트리뷰트라고 불러요. 속성들을 보게 되면 속성들의 형태를 보게 되면 이 아까 그 속성 중에 그 고객의 중에 이름도 있고 그 다음에 적립금도 있고 때로는 하나 더 넣어서 뭐 주민 생년월일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속성 값에 해당되는 왜 개수라고 하는 걸 가지고 본다면 속성도 크게 둘로 나눠서 단일 값을 나타내는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다중값을 나타내는 속성이 있어요.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단일 값을 나타낼 때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에 다이어그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ER 모델에서 이 부분을 엔티티 릴레이션 모델에서 다이어그램에서 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라는 걸로 보죠. 이거는 단일 값일 적에는 단일 타원으로 못 나타낸다. 한 개 타원으로 그리는 걸로 표현하고 만약에 다중값이다라고 한다면 이중으로 그리는 타원으로 표현하자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생긴 거 하나였다면 이거는 이렇게 이중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갖게 하자. 이죠. 자, 두 번째는 속성이 또 의미상 분해가 가능하냐라고 하죠. 그 의미 분해 가능성에 대해서 또 속성을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게 되면
단순 속성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고 또는 이 그 복합 속성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 볼 수가 있다. 구분해 볼 수 있겠다. 이거죠. 자, 복합 속성, 단일 속성인데 만약에 이걸 ER 모델의 단순 속성의 경우를 보게 되면 예를 든다면 적립금 같은 경우가 이 그 단순 속성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 복합 속성 같은 경우는 생년월일 같은 경우다. 이제. 그래서 생년월일은 보게 되면 셋으로 나눌 수 있죠. 언제 태어났는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몇 월에 태어났고, 며칠에 태어났는지에 대한 거를 볼 수 있다. 그 다음 또 속성을 보게 되면 기존 속성 값에서 유도가 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 그 속성 값에서 그래서 유도가 되는지에 대한 거 가지고 그래서 이런 속성을 뭐라 하냐면 유도 속성이라고 부른다.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냐면 예를 든다면 이 가격하고 할인율에서 보면은 가격 그다음에 할인율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기존 속성이죠. 이거로부터 뭐가 만들어질 수 있냐면 이 판매 가격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판매 가격이 이 유도가 돼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또 유도 속성이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에 대한 거를 한번 고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나타내 보자 이거죠. 그걸 이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객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다. 이게 개체예요. 이걸 이 개체 엔티티다라고 하죠. 엔티티. 여기 보게 되면 고객의 그 속성들이 있죠. 하나가 뭐 아까는 안 썼는데 고객 아이디가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 아이디는 각 고객들을 다 구분해 주죠. 이걸 주키라고 얘기하는 이 그 프라이머리 키. 이거는 밑에다 밑줄을 그어서 각각의 모든 이 그 이제 튜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인스턴스들이죠. 개체 인스턴스를 구분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고객명이 있다. 그리고 다시 생년월일 있다가 한번 해보죠. 그럼 생년월일은 또 어떻게 되냐면 연과 이 월과 그 다음에 시간으로 일까지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생년월일에 해당되는 것은 복합 속성이 된다. 이렇게. 그리고 이 고객 아이디나 고객명에 대한 거는 뭐가 되냐면 단순 속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고객 아이디 밑줄을 거놨는데 이렇게 되는 걸 갖다가 키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하는 걸 해서 키 속성에 해당되는 걸 나타낼 수 있겠다. 자, 하나 더 해서 보게 되면 이거 지우고 다음 장에다 할게.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본다면 책이 있다 서적. 그래서 책과 관련되는 개체죠. 이것도 엔티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속성들을 보게 되면 이 서적의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할인율이 있어요. 이거로부터 뭐가 만들어질 수 있냐면 실제 판매 가격이 산출될 수 있죠. 이런 속성이 만들어질까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점선으로 표시된 이 부분 이걸 갖다가 유도 속성이라고 표시하고 반드시 이와 같은 판매 가격과 같은 부분이 하나의 그 컬럼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이런 걸 갖다가 유도 속성이라고 부른다. 가격과 할인율에서부터 산출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네모 박스로 표현된 걸 이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개체라고 부른다.
영어로 entity라고 그러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사각형으로 표시된 거, 이거는 사각형으로 표시한다라고 이 수업 처음에 이제 얘기했어요. 이 사각형인데 책이라고 하는 거하고 뭐 고객이라고 하는 거에 또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표하고 표 사이에 이제 저번 시간까지 했던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의 뭐 조인이니 뭐 하는 얘기를 했었듯이 자료를 찾아내야 될 부분이 있죠. 그런 걸 이제 관계라고 하는 걸로 표현된다. 지금부터 이제 이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걸 보자. 이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거는 개체와 개체 사이에 어떤 연결성에 대한 거다. 그래서 개체와 개체가 맺는 이 연관성을 나타내기 위한 게 관계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이런 다른 얘기로 매핑이라고도 불러요. 대화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맺는데 그 관계가 이 어떤 관련성이 있으면서 관계를 맺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객과 책이다라고 한다면 고객이 A라고 하는 책을 샀는데 그 책에 뭐 구매 일자라든지 또는 이제 돈은 어떤 식으로 지불하는지에 대한 걸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 관계는 관계에 해당되는 타입과 그 다음에 관계에 관련된 속성값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것도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예를 보시게 되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다. 자, 첫 번째 고객이라고 하는 이 엔티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서적과 관련된 책과 관련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 고객에도 엔티티 중에 아까 보게 되면 고객 아이디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고객의 이 이름이 있고만 했었죠. 뭐였더라? 고객 이름, 고객명, 그다음에 생년월일. 생년월일은 다시 또 이렇게 셋으로 나눠졌어요. 연, 월, 일로 나눠져 있었죠. 자, 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 가격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할인율이 있었죠. 이 두 가지로부터 뭐가 얻어졌냐 하면 이와 같이 판매 가격이 산출되죠. 근데 이 두 개의 고객과 이 책의 관계를 맺어주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마름모꼴로 쓰고 관계는 마름모로 표시한다. 이렇게 해서 마름모로 표시하고 고객이 책을 구매했다라고 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노란색으로 구매라고 썼는데 이게 바로 관계에 해당되는 타입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관계 타입과 속성값으로 구성된다. 이 두 개의 관계를 이렇게 구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서로 연동을 시켜줬다 이거죠. 그 다음에 구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니까 구매에는 이 두 개에 해당되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고객이 예를 들어서 홍길동전이다라고 하는 홍길동전을 구매한 일자가 있죠. 그래서 그걸 구매 일자. 언제 구매했는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 책을 어떻게 비용을 지불했는지에 대한 결제 방식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바로 뭐냐면 관계를 나타내는 거에 속성 부분이 된다 하죠. 이게 속성이죠. 속성. 자, 이렇게 표현되는 거다. 그래서 관계를 보게 되면 고객과 책의 관계 이렇게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형태가 일대일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홍길동은 꼭 책을 한 권씩 모든 사람들이 한 권씩만 살 수도 있겠죠. 우리 저번 때 마스크 사듯이 뭐 그런 어떤 구분이 있듯이. 그래서 이런 거를 보게 되면 관계에 해당되는 유형이 있어요. 모든 어떤 형태의 유형을 갖느냐라고 하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를 갖기 위한 유형은 크게 세 가지에 해당되는 유형 관계가 되는데, 하나가 1대1의 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고, 또는 1대 n, 1대 다, 또는 다대다라고 해서 n대 m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낼 수도 있다. 자, 예를 들어서 1대1 관계를 나타내는 거는 이 그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나가 이 그 가족에서 이 남편에 해당되는 개체가 있다고 하고, 요거는 이 그 아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일 때는 이 1대1의 관계죠. 물론 뭐 아닌 나라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가 있고, 또 여성에 해당되는 표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김땡땡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알게 될 수 있겠죠. 이런 경우가 1대1의 관계를 표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대 N의 관계가 됐다는 얘기는 이 부서, 회사에서의 부서를 나타내는 개체가 있다. 저는 우리 학교를 보겠다면 학과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고, 또 학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걸로 볼 때, 이 부서에 대한 부분하고 여러 개의 부서가 있겠죠. 인사과, 자재과, 총무과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사원들에 대한 개체가 있다. 사원 개체. 이렇게 된 개체일 때 보게 되면, 인사과라고 하는 부분에 보게 되면 여러 개의 과가 있지만, 이 중에 사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겠죠. 홍동굴이, 그다음에 김동굴동굴씨, 그다음에 뭐 차동굴동굴씨, 뭐 이런 사람이 있다. 때 관계가 1대 n의 관계가 이렇게 줄 수 있겠죠. 이런 모습을 갖는 걸 1대 n의 관계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에 이 다대다 관계에 대한 걸 보게 되면, 고객에 해당되는 거와 그 다음에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책에 해당되는 개체에 대해서 보죠. 자, 여기서 보니까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장길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보죠.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구매한 걸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책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자료구조 책도 사고, 뭐 알고리즘 책도 샀다라고 보죠. 그러면 이때 관계를 보게 되면 이렇게 관계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장길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알고리즘하고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책을 샀다. 자, 이렇게 될 때 다대다의 관계.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서적은 홍길동한테도 판매가 됐지만 장길산한테도 판매가 된 이런 모습이 되죠. 자, 이렇게 된 걸 N 대 M의 관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거를 이 엔티티 릴레이션십 모델, 요거를 가지고 실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이어그램을 구축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전에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되는지 각 부서나 필요한 사람들하고 서로 이 회의를 거치든지 상담을 하든지 뭐 해가지고 이 ER 다이어그램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ER 다이어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료가 수집이 되고, 그로부터 수집 결과를 분석해서 이런 모습의 ER 다이어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예인데, 예시가 되겠어요. 엔티티 릴레이션십 다이어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다. A라고 하는 대학교에 학사관리 시스템을 갖다가 구축하려고 그래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그런다. 그럼 첫 번째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각 부서에서 어떻게 자료들을 관리하고 어떤 자료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어야 되겠죠. 뭐가 자료로서
이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건지 각 부서마다 다를 테니까 요구 사항에 대한 거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겠다. 그럼 첫 번째 요구 사항 선정을 위한 방안이 있어요. 네, 요구 사항인데 요구 사항 선정을 위한 이 방안을 결정해 줘야 되겠다. 자, 이 방안 요구 사항에 대한 그 선정을 위한 방안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이제 이건 실제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학습적인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지만 이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업무 기술서라고 해서 어떻게 업무가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각 이 담당자 또는 이제 그 부서별로 이 갖고 있는 자료들을 검토해 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현장에서 일하는 거니까 현업 그에서 관련되는 이 장부들이 있어요. 그런 걸 갖다가 또 검토해서 그 자료들을 가지고 하나의 이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서 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네, 또 하나가 뭐냐면 이 각 부서의 이 그 담당자들하고 이 면담을 실시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 기존에 이미 저희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든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는 없다고 하더라도 엑셀 파일이라든지 아래 한글과 같은 어떤 이런 것들을 간혹 쓰고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래서 기존에 저희 그 구축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기존 이 그 구축 자료 되어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면 그 산출물을 봐야 되겠죠. 그 산출물을 갖다가 검토해서 여기다가 더 추가할 건 추가하고 중복된 자료가 있다면 빼버리고 하는 이런 모습을 한다. 자, 이렇게 되는 자료들을 머리에 두고 이제 이 그 수직 결과를 갖다 하지. 그래서 수직 이 결과를 갖다가 이 그 가정을 해서 보니까 다음과 같은 결과가 얻어지더라 이거죠. 자, 이거는 완전히 제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한 하나의 예다 이죠. 예를 들어서 각 부서별로 학사관리 시스템을 해서 보니까 첫 번째 뭐냐면 A 대학교에는 여러 개 학과가 있더라. 이게 첫 번째 이 수직 결과예요. 그 다음에 각 학과에 대한 거를 코드 값을 주는 거예요. 번호를. 그래서 그리고 이름을 저장한다. 학과 코드, 학과에 대해서 번호, 그 다음에 이름을 저장한다. 세 번째는 각 학과에는 5명의 교직원들이 있겠죠. 그래서 각 학과는 여러 명의 교수들이 있다. 들이 소속된다. 그다음에 이 각 교수는 그 교수들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서 교수 번호가 있죠. 번호와 이름을 갖다가 저장하는 죠. 세 번째, 네 번째죠. 네 번째 경우는 이 각 교수는 여러 개의 과목을 강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으로서 일단 엔티티 릴레이션십 다이그램을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각 교수는 여러 과목을 강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각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 코드 번호가 있죠. 번호. 그 다음에 과목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학점이죠. 을 제공한.
저장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일단 모델링에서. 그 다음에 각 학과에는 여러 명의 학생이 있겠죠. 각 학과는 여러 명의 학생들이 소속된다. 여섯 번째, 각 학생에 대해서는 뭐 이름, 번호, 학번이죠. 그런 것들 주소들이 저장된다. 그래서 각 학생에 대해서는 저는 학번이라고 하는 번호, 그 다음에 성명, 이름, 주소, 그 다음에 뭐 학년, 전화번호, 뭐 이런 것들 그냥 이제 이 연락처라고 하면 되겠지만 전화번호를 저장한다. 이런 조건을 이제 만들어 보려고 그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각 학생은 여러 번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여러 번. 그 과목 등록이에요. 수강 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각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에 대해서는 이 등록 번호가 있겠죠. 그리고 등록일을 저장한다. 이게 업무했던 것들을 제가 보니까 이런 자료들이 있어야 되더라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등록 후에 여러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학생은 이 등록 후 여러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이제. 그리고 이 각 수강에 대해서는 수강에 대해서 이 중간 성적, 그다음에 그 기말 성적을 저장한다. 그래서 쭉 인터뷰한 그 자료를 만들어 보니까 이와 같이 8가지에 해당 자료가 만들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자료에 의해서 엔티티라고 하는 객체와 속성들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표로 또 구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와 같이 엔티티라고 하는 요거와 이거의 이 속성, 애트리뷰트, 이 속성에 대한 어떤 식별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얘 표를 보게 되면 엔티티들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관련 속성 있겠죠. 첫 번째 엔티티 중에 하나가 학과와 관련된 이제 그 엔티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학과에 보면 학과 번호가 있고 학과 이름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엔티티 중에는 학과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 엔티티에 대한 설명은 교수가 있었는데 교수에는 이 그 교수에 해당되는 번호와 그다음 직원 번호죠. 이름이 있었다. 세 번째는 학생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학생에서는 학번, 번호, 그 다음에 학생의 이름, 주소, 학년, 그 다음에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관련 속성으로 가져야 되겠다. 그다음에 과목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니까 과목에는 과목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이 있고 과목명이 있고 각 과목에 그 제공되는 학점이 있더라죠. 자, 마지막 등록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 등록에는 등록 번호가 있었고 그다음에 등록일이 있었다. 자, 그럼 이런 거래부터 이거를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보자 이거죠. 그럼 다이어그램 나타내게 되면 이거는 조금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네, 감옥에 대한 이제 첫 번째 엔티티와 관련된 걸 보게 되면 이 학과와 관련된 엔티티에 보게 되면 두 개에 해당되는 속성이 있죠. 하나가 번호라고 하는 속성과 이름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엔티티 릴레이션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겠다 하죠. 자, 두 번째는 교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엔티티를 보게 되면 여기도 교수에 해당되는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교수에 해당되는 이름이 있다. 자, 이 중에서 이 밑줄 긋는 부분들은 다 뭐냐면 이 그 주키라고 하는 거죠. 저때 슈퍼키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주키. 그다음에 세 번째 이 학생과 관련된 부분이죠. 학생도 학생에 해당하는 학번이 있고 그다음에 학생의 이름이 있고 또 주소 그다음에 학년 마지막 이 관련된 속성이 전화번호가 있었죠. 이 중에 이 번호 가지고 전 학생들을 다 구분할 수 있으니까 프라이머리 키라고 한다. 자, 그다음에 감옥과 등록이 있어요. 이건 다음 장에 쓰도록 하죠. 자, 감옥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 감옥은 감옥 코드가 있었고 감옥 번호죠. 그다음에 감옥면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 감옥은 몇 학점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걸 나타내는 것. 자, 마지막 등록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 이 등록과 관련되는 거는 등록 번호 그 다음에 언제 등록했는지에 대한 등록일이 있었죠. 네, 등록 번호가 있어야지만 이거로 이 사람은 언제 등록했구나라는 걸 구분해 줄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된 걸 가지고 이제 관계라고 하는 걸 나타내야 되겠다. 관계. 세 번째, 이 관계에 해당되는 부분을 나타내 보죠. 세 번째, 관계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이 속성 관계. 어떤 관계로서의 그 속성으로서 나타내지느냐. 그 다음에 이 그 관계에 대한 유형은 이 어떤 거냐. 1대1 관계냐, 1대 n 관계냐, n 대 n 관계냐라고 합니다. 첫 번째 관계에 대한 이 그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 여기 보게 되면 기준으로 보는 엔티티가 있어요. 기준이 되는 엔티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그 관계를 나타내는 이그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여기 그다음에 이걸 조금 더 그 구분해서 본다면 이 관계에 대한 존재성은 어떻게 되는지 또 요거와 관련된 이 엔티티는 어떤 건지 관련된 엔티티 이렇게 된 걸로 한번 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학과와 관련된 거는 어떤 엔티티가 있어야 되냐 보니까 첫 번째 학과에는 여러 명의 교수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학과와 교수와의 관계 또 한 학과에는 여러 명의 학생이니까 학과와 학생의 관계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보게 되면 학과와 학생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또 릴레이션십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네, 첫 번째 저희가 학과와 교수 관계 보기에는 한 학과에는 여러 명의 교수가 있다 그랬어요. 한 학과에는 여러 명 교수가 있다 했죠. 그 존재성은 학과에 교수가 한 명도 없다면 학과 운영이 안 되겠죠.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될 테니까 필수사항이 된다 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교수들이 뭐 처음에 그 학과가 만들어지면 겸직으로 하는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 뭐 실제 상황은 빼고 이 그 잘 갖춰진
이제 뭐 초창기 얘기 빼고, 그래서 한 교수는 한 학과에만 속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학과 교수는 이 한 학과에만 소속된다. 에만 소속이 된다. 그의 또 하나의 필수 사항을 구해줘야겠죠. 그래서 학과와 교수의 관계가 이루어지겠다. 자, 두 번째 학과와 학생의 관계를 보게 되면 이 한 학과에는 여러 명의 학생이죠. 한 학과에 여러 명 학생이죠. 여러 명 학생이 존재한다. 학생이 하나도 없는 학과는 학과로서의 의미가 없죠. 폐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학생은 한 학과에만 소속이 되죠. 물론 뭐 복수 전공한다라고 하긴 하겠지만 이 대체적으로 졸업할 때까지 복수 전공하는 보다는 자기가 핵심이 되는 입학한 당시의 학과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졸업장이 나오고 하나의 더 복수 전공이 들어가는 것처럼 일단 여기서는 이 복수 전공을 뺀다라면 한 학생은 한 학과에만 소속된다라고 하는 걸로 볼게요. 한 학생은 한 학과에만 소속이 된다. 이런 관계는 먹게 되면 학과와 학생의 관계를 맺어주는데 학과에 여러 명이 있으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필수사항이 될 테고 그 다음에 한 학생은 한 학과에 속성이 된다는 것도 필수사항이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교수와 과목과의 관계를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 한 교수는 여러 과목을 강의할 수 있죠. 한 교수는 여러 과목을 갖다가 강의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걸 갖다가 여러 과목을 강의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한 과목만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갖다가 이 필수사항보다는 선택사항으로 두는 걸로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과목은 한 교수에서만 강의되어야 한다. 이것도 실제 상은 아니죠. 팀 티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 빼고 그냥 제가 한 과목은 팀 티칭은 없다라고 가정하고 한 과목은 한 명의 교수에서 이거 강의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는 필수 사항이다라고 하는 거. 자, 네 번째, 이 학생과 등록의 관계를 한번 보죠. 학생과 등록의 관계를 보게 되면 일단 이 한 학생은 여러 강좌를 수강 등록할 수 있죠. 그래서 한 학생은 그 여러 번 등록이 가능하다. 이것도 이 한 번만 등록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선택의 조건이 될 테고, 그 다음에 한 개 등록은 한 명의 학생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개 등록, 한 개의 등록은 등록번호가 되는 건데, 등록은 한 명, 그 학생과 관련된 거죠. 관련. 그래서 이거는 필수 사항이 된다. 자, 마지막 에 대한 관계로서 등록과 과목과 관계를 대한 거를 에 대한 걸 가지고 이 그 관계를 한번 맺어보자. 자, 등록이라고 하는 그 개체와 과목이라고 하는 개체의 관련을 보죠. 일단 하나의 등록에는 여러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등록 한 번 하면서 등록에 이 그 여러 과목 수강이 가능하죠. 자, 이거는 하나만 등록할 수 있고 여러 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선택 사항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한 과목은 이 여러 등록에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데이터베이스를 듣는다라는 그리고
또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 홍길동뿐 아니라 장길산도 등록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거꾸로 한 과목은 그 여러 등록에 포함된다 하죠. 여러 등록에 포함된다. 자, 말이 조금 잘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됐다. 그래서 한 강좌를 한 사람만 수강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걸로 이 그 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엔티티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관련 엔티티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이그 ER 모델에 해당되는 걸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과와 교수의 관계 잘 보면 일단 두 가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죠. 네, 이런 걸로 보고 그때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네, 그러면 첫 번째 학과라고 하는 엔티티 이거와 있고 교수라고 하는 의 엔티티에 대한 소속 관계를 한번 따져보자. 그럼 학과가 있고 이 학과에는 학과 번호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학과명이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또 하나가 교수가 있고 교수는 교수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교수 이름이 있죠. 이거의 관계를 맺어주는 걸 보통 관계는 다이아몬드 표시로 나타내고 그때 이 그 관련 릴레이션십을 소속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보자. 그러면 학과 하나에는 여러 명의 교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대 N의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ER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된다. 두 번째, 이 학과라고 하는 엔티티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학생에 해당되는 개체의 어떤 이 그 관계, 그것도 이 그 관계가 소속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도 보게 되면 학과가 있고 이 학과의 속성은 학과 번호와 그 다음에 학과 이름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번호라고 하는 거는 다 모든 학과들을 구분해 주는 주키라고 하는 거다. 그 다음에 학생이 있고 이 학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속성을 보게 되면 학번이 있죠. 그래서 이 학번이 모든 학생들을 100% 구분해 줄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학생의 이름이 있고, 이 학생의 주소가 있고, 몇 학년인지는 학년 구분에 대한 기록 부분이 있고, 전화번호가 있다. 자, 이와 같은 경우도 이 학과와 학생의 어떤 소속 관계를 나타내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한 개 학과에는 여러 명의 학생이 있으니까 1대 N의 관계다라는 죠. 여기다 N이라고 쓰기도 하고 어떤 데는 이거를 줄을 두 개 걷기도 하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해당되는 소속과 관련된 하나의 제가 그 관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교수와 과목에 대한 관계를 보겠죠. 그래서 한 명의 교수는 여러 개 강좌를 강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 관계에서 한번 보죠. 세 번째에 보게 되면 교수라고 하는 이 그 개체와 이 과목이라고 하는 개체에 대한 그 이거의 관계 이 관계가 뭐냐면 강의라고 하는 거와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교수라고 하는 개체가 있는데 교수에는 이 그 속성이 교수 번호와 교수 이름으로 구분되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 그 과목이라고 하는 개체가 있고 이 과목에는 이 과목 번호가 있었죠. 그다음에 과목명이 있었고 그리고 이 과목은 몇 학점짜리냐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죠.
자, 이와 같은 관계를 나타내는 거를 말음모로 표현하고 이때 그 관련되는 이 그 릴레이션십의 이름을 관계의 이름을 강의라고 하겠다. 그럼 교수 한 명은 이 여러 개의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대 N의 관계가 또 하나 만들어질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학생과 등록과 관계를 보죠. 학생의 그 엔티티, 개체와 그 다음에 등록과 관련된 엔티티. 네? 여기서 관계인데 어떤 관계냐면 등록이니까 수강 신청과 관련된 부분이다. 자, 그래서 학생 부분의 이제 엔티티를 보게 되면 속성에서 학번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학생의 이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학생의 주소도 있었죠. 있고, 학년, 마지막 전화번호. 자, 그 다음에 등록과 관련된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등록의 속성은 이 그 등록 번호가 있어요. 네, 등록 번호. 그 다음에 언제 등록했는지에 대한 등록일. 이 학생과 등록과 관계되는 수강 신청한 관계에 대한 거를 신청이라고 하는 걸로 본다면 학생 한 명은 여러 번 등록할 수 있죠. 과목이 뭐 10개다 그러면 자기가 이 30학점까지 하겠다면 10번, 또 20번 해서 20학점만 한다든지 이제 강제당 1학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1대 N에 해당되는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등록과 감옥에 대한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이라고 하는 엔티티와 그다음에 감옥과 관련된 엔티티에 대한 관계. 그런 관계는 뭐냐면 등록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수강관계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 그러면 등록이라고 하는 엔티티에 보게 되면 이거는 이 등록 번호가 있죠. 그 다음에 언제 등록했는지에 대한 등록일이 이렇게 있어서 등록 번호만 보게 되면 누가 신청했는지에 대한 거를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그 과목이 있고 이 과목을 보게 되면 과목 번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목 번호로서 전 과목이 다 구분될 수 있게. 그다음에 과목 이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몇 학점인지에 대한 걸 나타낼 수 있었다. 자, 이와 같은 관련된 걸 갖다가 등록과 과목에 대한 개념, 이걸 수강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까 어떻게 썼냐면 이 한 강좌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따르면 이 홍길동이라고 한 사람 혼자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홍길동이나 장길선이나 여러 명이 할 수 있죠. 그래서 1대 N의 관계가 아니라 여러 명이 그 과목을 수강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는 N 대 M에 해당되는 거고 이때 수강하고 나면 이 과목에 해당되는 걸로 기록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 뭐냐면 중간 성적, 그다음에 기말 성적에 대한 거를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져서 등록과 과목에 대한 관련된 정보들을 포함하게 만든 거죠. 자, 지금 이제 이 두 개씩만 관련된 거죠. 기준 엔티티와 그다음에 관련 엔티티라고 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이 다 통합하는 걸로 하나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통합하는 모습으로 가지고 제 그 구축하고 난 다음에 요게 맞춰 가지고 실제 논리 데이터 모델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합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등록과 과목, 그다음 학생과
그 다음에 이제 뭐지 그 학과 뭐 이렇게 만들어졌었는데 이제 이걸 다 통합한 하나의 형태로서 이 그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 학생이라고 하는 엔티티가 있었죠. 그 다음에 학과라고 하는 그 개체가 있었고, 또 거기에는 교수라고 하는 개체가 있었죠. 또 하나가 학생과 등록과 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이 그 과목과 관련돼서 또 있었죠. 이 등록과 관련돼서. 자, 첫 번째 학생과 학과에 또는 교수와 학생과에 제일 먼저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죠. 이거를 뭐라 했냐면 이 소속이라고 하는 관계로 나타내고 학과 한 명에 여러 명의 교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또 하나가 학과에는 여러 명의 학생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도 관련되는 거는 소속이고 1대 n의 관계가 되죠. 하나의 과에는 여러 명의 학생이 있을 수 있다. 자, 학과에 있는 속성을 보게 되면 학과 번호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학과 이름이 있는 걸로 기록을 하겠다. 자, 교수에서도 보게 되면 교수 번호가 있었고 그다음에 교수 이름이 있었죠. 이렇게. 자, 학생에 보게 되면 학번이 있고 그다음에 이 학생에 해당되는 이름이 있고 그리고 주소 또 하나가 이 학년 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 대한 속성이 구성됐어요. 학생과 그다음에 또 생각해야 될 게 등록과 관계다. 그래서 학생 하나가 한 명이 여러 강좌를 등록할 수 수강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도 1대 n의 관계고 그걸 갖다가 등록이라고 하는 그 관련을 짓도록 하겠다. 이 등록이라고 하는 개체에 보게 되면 등록 번호가 있고 그다음에 등록일이 있죠. 네, 여기 등록이라고 하는 이제 그 관계 등록이나 이 개체에 해당되는 거하고는 분명히 그 구성이 틀리죠. 그래서 같은 이름을 써도 큰 문제는 없겠다. 자, 교수와 저희 그 과목을 보게 되면 한 명의 교수가 이 그 여러 개의 강의를 수업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관계를 강의라고 하고 한 명의 교수가 여러 개의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과목에는 과목 번호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과목명이 있었고 마지막 과목에 해당되는 학점이 있었죠. 자, 등록과 과목과 관련되는 게 뭐가 되냐면 수강이라고 하는 그 관련을 줬어요. 그래서 이 그 한 명 그 수강 코드를 보게 되면 만약에 이게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의 수강이었다라고 한다, 등록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강의가 홍길동이 꼭 한 강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강좌를 들을 수 있죠. 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강좌를 들을 수 있다 그랬어요. 알고리즘도 들을 수 있다라고 가정하자 이거죠. 두 개를 들었고 그러면 홍길동 혼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길산도 데이터베이스를 들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N개에 해당되는 학생이 이 N백에 해당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수강 신청하고 나서 반드시 이 과목에 해당되는 거는 학생이 이 과목을 수강 신청하고 났을 때 이 성적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성적을 중간 성적이라고 하는 기록과 그 다음에 이 기말 성적이라고 하는 거를 기록해야 되겠다. 자, 요게 바로 이 그 인터뷰를 해서 A라고 하는 대학교의 학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인터뷰를 하고 만든 거 또는 또 이미 있던 자료들을 분석해 가지고 이 모델링을 구축해서 이런 모델링을 구축하고 나면 이 모델링에 따라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쓰기로 했습니다라고 한다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맞는 이 SQL이라고 한다든지 하는 걸로 구축해 주면 되겠죠. 테이블을 구축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구성이 됐다. 자, 여러분, 요거에 따라서 그 표현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조금 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하는 부분들이 만들어지는데 요거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되는 이 부분부터 그 자료를 시작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자료 가지고 몇 개냐면 학생이라고 하는 부분, 학과, 교수, 과목, 등록. 그래서 5개의 단계는 이 엔티티와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되는 이 릴레이션십 관계 이렇게 해서 저희 전체적으로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고 이 전 시간에 키라고 하는 것까지 했으니까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요거 관련된 게 실습 자료에 저번 주에 이미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해당되는 그 과목의 아직까지 이 학생들이 준비가 덜 된 것도 있고 학과에서도 준비가 덜 돼서 이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향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또 백신 뭐 맞았다고 하더라도 혹시 학교에서 감염 사태가 벌게 되면 곤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이 비대면을 당분간 하도록 하고요. 반드시 대면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문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뭐 바로 100% 해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일단은 이제 그 대면을 100%를 꼭 해야 된다는 건 그때 가서 미리 얘기하든지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기말 시험만큼은 대면으로 시험을 보도록 할 테니까 그때는 준비를 꼭 해주시면 고맙겠다 했죠. 그래서 그 기말 시험 때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픈북, 오픈노트, 오픈 참고 자료 이렇게 하겠다 했죠. 그전에는 저희 그 비대면을 하니까 이 인터넷 검색도 하고 뭐 다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번에는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이니까 좀 곤란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 주 수업엔 다시 이 통합 자료부터 시작해서 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